숙제는 다 했고요. 자, 숙제 검사 먼저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하로 만나죠.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집합의 연산의 집합의 뜻과 표현 중에서 숙제하면서 안 됐던 거 질문 받겠습니다. 베이직센 질문 받을게요. 몇 쪽, 몇 번?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안 되는 거 두 개 있다 그러지 않았니? 몇 번, 몇 쪽에 몇 번, 몇 번? 25쪽에? 네, 25쪽에 10번하고 11번 체크해 볼게요. 자, 베이직색 수학 하 페이지 25쪽 문제 번호 10번 오답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라는 녀석이 0이랑 3을 가지고 있고요. 집합 B가 마이너스 3과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X라고 하는 집합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조건제시법 스타일인데 바 앞에 있는 걸 원소로 칩니다. 그럼 이제 뒤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A라고 하는 A의 원소고요. 소문자 B는 B의 원소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를 A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면 A가 0이거나 3일 수 있겠죠. 소문자 A는. 괜찮아? B는 마이너스 3이거나 0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규칙은 뭐예요? 더하기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더해지면 얼마? 이렇게 더해지면 0. 이렇게 더해지면 0. 이렇게 더해지면 3. 그럼 이 안에 나와 있는 숫자, 원소는 3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3입니다. 집합을 표현함에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게 나오면 한 번만 체크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다. 아마 실수가 요거를 더블링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지? 표현을 할 때 3, 0, 0, 마3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원소로 체크를 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1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2, 5, 6,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집합 중 원소의 합이 15 이상. A의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의 4승이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무조건 공집합은 하나 들어가겠지. 그러니까는 요걸 요렇게 한번 분류 요렇게 해보자.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 있는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 있는 거,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요렇게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분류를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원소의 개수가 안 들어가는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겠죠. 그래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들어가는 건 2, 5, 6, 9 이런 스타일로 가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기준점은 합이 15 이상이야. 15 이상. 큰 거 3개 더하면 15가 넘죠. 그래요? 아,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되겠다. 자, 2개씩 깔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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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중에서 15가 넘는 건 큰 거 2개만 더했을 때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와.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15가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원소를 2개 갖고 있는 그룹 중에서 15가 이상인 건 1개 나오죠. 그러면은 원소가 3개 있는 그룹 중에서 원소가 3개 있는 그룹 중에서 15가 안 되는 건 작은 거 3개로 묶었을 때
작은 거 3개로만 묶었을 때 이렇게 해서 한 개만 빼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직접 카운팅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돼.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온다는 건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잘 봐.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온다는 건 4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요?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버리는 게 총 몇 가지 경우야? 4가지 경우겠죠. 잘 봐. 얘를 버리는 거, 얘를 버리는 거, 얘를 버리는 거, 얘를 버리는 거.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빼고는 다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안 되고 3가지만 된다. 그럼 당연히 얘는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총 5개의 부분집합만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요 4개짜리 중에서 5개짜리 좀 많고 4개짜리 16개는 부분집합을 직접 다 구해볼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가끔 가다가 카운팅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되겠어요? 네, 이렇게. 11번 별표 쳐요. 이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컨디션이 좋은 날은 잘 맞히거든. 컨디션이 떨어진 날은 하나를 까먹고 세. 그럼 그냥 틀리는 거야. 억울하지.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규칙을 좀 정해놔야 돼. 나는 개수가 0개 있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것 중에서 찾아 쓰겠다라는 규칙을 자꾸 푸는 거니까. 저렇게 정형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뭐, 찬영이는 질문 있어? 아니, 없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빠지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차라리 뒷부분 앞에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집합의 연산할 차례죠. 개수는 했고 몇 쪽이니? 아, 그래요. 자, 페이지 28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28쪽 오늘은 집합의 연산이에요. 집합의 연산이니까 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같은 느낌을 배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맞아요. 집합의 더하기와 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합집합이라는 기호를 배워요. 합집합이라는 기호. 그래서 표기법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을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기호를 써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은 A라는 그림으로 설명할게.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B라는 집합은 3, 4, 5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합집합은 2개를 더하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우리 집합의 표기법상 더블링 되면 한 번만 쓰기로 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합집합의 개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합집합은 1, 2, 3, 4, 5라고 표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집합 A가 1, 2, 3이야. 그 집합 B가 3, 4, 5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합집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A 합 B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있으면 다 생각한다고. 오케이? 이게 합집합의 개념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교집합이거든. 교집합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십시오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겹치는 부분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요 모양에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3, 4, 5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뭐만 있는 거야? 3만 있는 거죠. 확인됐어? 그래서 3이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괜찮아? 오케이. 그럼 합집합과 교집합은 생각보다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왠지 합집합은 이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 A에 있든지 또는 B에 있든지만 하면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건 A에만 있거나 1, A에만 있죠. 하지만 합집합에 1 있어요? 네. 5라는 녀석은 B에만 있죠. 그래도 합집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3이라는 건 A에도 있고 B에도 있죠. 합집합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OR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A에 있거나 B에 있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글로 써져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여기서 OR의 뉘앙스가 풍기면 교집합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럼 이쪽은 겹치는 부분이죠. 얘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이건 AND의 개념이죠. A에 그리고 B.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AND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관식 때 문제를 읽을 때 요 AND의 개념이 등장을 하면은 교집합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집합에서 A교 B를 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대. 공집합이래.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 A랑 B가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소리죠.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이 공이란 얘기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게 서로소라는 얘기를 중1 때 한번 배웠어. 공약수가 1뿐인 수. 그걸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요 상황을 의미해요. 집합을 배울 때 서로소는 집합 A와 집합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집합들을 서로소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숫자의 서로소를 떠올리면 1은 겹치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수지만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생각해가지고 공약수가 1이니까 1은 겹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알겠냐고요? 네. 두 가지 개념 배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그리고 미리 가리키는 건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자연수다 라고 써 있으면 자연수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뭐 유리수다. 유리수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를 전체 집합이라고 문제 안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뭐 3번 문제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써 있으면 세상의 전부를 1, 2, 3, 4, 5, 6, 7, 8, 9
까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때 세상의 전부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U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시해요.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집합 U라고 하면 이게 세상의 전부야. 그래? 이 안에 모든 집합들이 존재를 해. 요걸 A라고 부를게. 요만큼이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세상의 전부에서 A가 아닌 것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A라는 집합이 아닌 거, 걔를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확인돼?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전부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 있어. 그 머릿속에서 1, 2, 3, 4, 5, 6, 7, 8, 9, 10 딱 요만큼만 정해져 있죠. 이게 이제 세상의 전부야. 근데 집합 A가 1, 2, 3이라고 되어 있어. 괜찮아? 그러면 A가 아닌 집합은 4, 5, 6, 7, 8, 9, 10이라고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세상의 전부가 1부터 10까지인데 1, 2, 3이 자연수면 1, 2, 3이 A면 A가 아닌 건 4, 5, 6, 7, 8, 9, 10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가 아니다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처럼 C를 좀 작게 이렇게 붙여요. 지수처럼. 확인할 수 있겠어?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만큼이 A면 요 바깥에가 A의 여겠지. 괜찮아? 그럼 채원아, 질문 하나 할게. A랑 A의 여랑 합했어.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세상의 전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영아, A랑 A의 열을 교했어.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공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랑 A의 열은 무조건 100% 무슨 관계야? 서로소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확인됐어요? 페이지 29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차집합 얘기가 있는데 차집합은 말 그대로 뺀 거야. 차집합을 A, 차, B 이렇게 써요. 그래서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건 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읽어. 이게 일반적이야. 아니면 A 차 B 뭐 이렇게 해도 좀 빠르게 읽겠는데 이건 A 차집합 B를 구하십시오란 얘기야. 그러면 기준은 A야. A에서 B만큼을 빼고 남은 녀석을 쓰는 거야. A 차집합 B. A에서 B를 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게 A라는 집합이야. 1, 2, 3을 가지고 있어. 얘가 B라고 하는 집합이야. 3, 4, 5를 가지고 있어. A 차집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A에서 앞에 써 있는 집합이야. A에서 B를 빼. 이렇게 한입 베어문 사과 같은 애플 같은 모양이겠죠. 됐어요? 이게 차집합이야. 그래서 얼마라고 읽어야 돼? 1, 1과 2만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이게 뭐라고? 차집합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판에서 4랑 5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지. B에서 A를 빼버린 거. 괜찮습니까? 선생님, 3, 4, 5에서 1, 1은 어떻게 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지? B에서 A가 있는 부분만 도려낸 거라고. 그거를 차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바탕은 앞에 써져 있는 집합이겠죠? 그 안에서 체크를 하는 거야.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찬영이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A랑 B가 어떤 관계일까? A랑 B가 어떤 관계야? 그렇지. A에서 B만큼을 뺐는데 A 자체로 남아있잖아. 그럼 빠진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훌륭해.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A 차집합 B라는 게 왠지 A라는 녀석과 B가 아닌 녀석의 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B가 아닌 녀석과의 교집합. A에서 B를 뺐다는 개념도 괜찮은데 A에서 B가 아닌 거랑의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채연이 따라올 수 있어? 괜찮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호적으로 해석할 때 교집합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연산작용을 할 때 분배 법칙이나 교환 법칙을 할 때 이 차집합 자체로 분배나 교환을 할 수가 좀 없어. A 빼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같아 달라? 달라요. 오케이? 근데 합집합과 교집합 개념에서는 분배 결합이 성립을 해. 그렇기 때문에 차집합이 섞여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럼 A 빼기 B를 A 차집합 B를 어떻게 하려고? A 교 B예요. 입에 이게 붙이고 있어야 돼. 지금 머릿속으로 따라올 수 있죠. 근데 매번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A 차집합 B를 이렇게 한 거니까 A 바깥에 있는 거 A 교집합 B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한번 눈으로도 이해가 됐잖아. 그럼 이 식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이제 얘를 믿고 쓰는 거야. 그 다음부턴 A 차집합 B를 A 교 B예요 라고 써도 그냥 당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야. 2 곱하기 2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A 차집합 B는 A 교 B예요. 이렇게 그냥 이게 흘러가듯이 써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쓸 때에는 읽어지면 그렇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30쪽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을 조금씩 써놨네. 자, 합집합 얘기에서 A랑 0이랑 합치면 뭐가 돼요? 채원아, 그렇지. 뭐 그렇게 대답해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얘기해주면 돼. A랑 합치면 뭐가 돼요? A. 괜찮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A제곱 이렇게 하면 아니야. 그치? 그럼 A랑 A를 교화하면 뭐가 돼요? A가 되겠죠. 네, 당연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다 이해해야 돼.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된다. 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과 A랑 B가 똑같다라는 상황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부분집합 표시잖아. 근데 B의 부분집합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잖아. 자기보다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부분집합으로 넣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만족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지문이 나왔어. 어떤 지문이 나왔는데 B차 집합 A가 공이다. 맞아, 틀려. 이 경우일 땐 틀리죠. 이 경우일 땐 맞고. 그럼 기억은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지. 둘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왜? 이 얘기는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를 이 두 가지 버전을 다 떠올리고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둘 다 만족시키는 것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거고 32쪽으로 가볼게요. 32쪽에 뭐라고 써 있어? 연산법칙. 그러면은 연산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뭐랑 교환, 결합, 분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쉬운 건 집합은 교환, 결합, 분배가 다 성립합니다. 그럼 따로 외울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 분배, 교환 법칙이 다 성립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쓰면 되겠다. 특별히 따로 생각해 볼 건 없겠다. 그리고 별표 하나만 칠게요. 분배 법칙에만 별표를 쳐요. 왜 치라는 거야? 빈도수입니다. 집합의 연산에서 이 분배 법칙으로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체크를 해볼게. 그리고 한쪽 넘어가면 옆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드모르간 정리라고 써 있죠? 드모르간 정리. 이게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A. 자, 우리가 얘를 A라는 집합이라고 읽죠. 집합이야. 그리고 얘를 합이라고 불러요?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얘도 집합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A라는 집합이야. 그럼 얘는 이 녀석의 뜻은 A의 반대 개념인 거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나 설명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한번 상상으로만 답을 해봐. 얘는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맞아요? 그럼 어쩌구가 아닌 거라고 읽어야 되겠죠. 다 반대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A를 반대 개념으로 바꾸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A의 여. B를 반대 개념으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B의 여. 얘가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합집합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교집합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바꿔줘야 돼. 요것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 오케이? 세상의 전부를 이렇게 잡았어. 얘가 전체 집합 U야.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이 안에 B라는 집합이 있어. A 합 B라고 하는 건 이렇게죠. 이거의 여집합이면 이거의 반대쪽이죠. 그래서 요 여분을 말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럼 요걸로 한번 다시 가보자. 세상의 전부가 요만큼 있어. 요렇게가 A고 요렇게가 B야. 그럼 A가 아닌 거니까 색깔이 여러 개가 필요하네. 파란색으로 하자. A가 아닌 거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잖아. B가 아닌 거니까 자,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겹치는 부분인 거지. 파란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답인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뒤집어줘야 돼. 그래요? 이걸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드모르간이래.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뭐 정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의 명칭이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다 반대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A의 반대 개념, B의 반대 개념, 합집합의 반대 개념. 그럼 교집합의 반대 개념으로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페이지 33쪽에 두 번째 줄도 바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A의 반대, B의 반대, 교의 반대. 괜찮아? 네. 요거는 직접 증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직접 증명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이제 받아들이고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4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써 있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오케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써 있고 B라는 집합이 7, 10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네. 여기서 A 합 B를 1, 2, 3, 4, 5, 6, 7, 10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 원소의 개수가 8개야. 괜찮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요? 그러면은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볼 때 이 8개라고 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더블링되는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되겠지. 왜? 요 교집합의 개수는 여기랑 여기 각각 카운팅이 2번 됐잖아. 더블 카운팅이 된 거잖아. 합집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빼줘야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A 합 B라고 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그 다음 더블링이 된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뺀다고. 교집합의 개수를. 요거 많이 써요. 지금 배워놓고 씁니다. 저를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한 번 더 써요. 그래요? 혹시 여기서 문과 계열로 진학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수능도 저걸로 봐야 되겠죠. 확률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3년 내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야. 근데 받아들임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 부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2개짜리는 쉬워. 2개짜리는 쉬워. 근데 이게 가끔 가다 3개짜리가 나옵니다. 3개짜리. 요게 A고요. 요게 B고요. 이렇게를 이제 C라고 불렀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 이거를 내가 구역으로 생각을 할게. 구역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옥, 시옷이라는 구간으로 설명을 할게. 그럼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옥, 시옷이라고 하자. 되겠어요? 그러면은 A의 개수는 기역, 리을, 디귿, 시옷이라고 쓸게. 괜찮아? B라는 녀석은 어디 갔냐? 니은,
리을, 미음, 시옷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C라고 하는 녀석은 디귿, 미음, 디귿, 시옷이라고 해. 괜찮아? 자, 나는 위에 거를 만들 거야. 위에 거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일단 약식으로 쓸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어.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2개, 미음이 2개, 디귿이 2개, 시옷이 3개야. 그럼 이쪽에서 하나씩 지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빨간색이 낫지. A교 B를 한번 뺄 거야. 그리고 B교 C도 한번 뺄 거야. C교 A도 한번 뺄 거야. 그러면은 A교 B라는 건 리을 시옷이야. 그래서 여기서 리을 시옷을 한번 뺐어. 괜찮지? B교 C니까 미음 시옷을 한번 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C교 A니까 비읍 시옷을 한번 뺐어. 이렇게 빼면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디귿만 살아남어. 시옷이 다 지워졌어. 그래요? 너무 많이 뺀 거지. 한 번 더 해줘야지. 뭐를? 시옷이 들어가 있는 A교, B교, C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시옷을 딱 더해가지고 등호를 만족시켰지. 3개짜리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A 합 B 합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 너무 많이 뺐어. 한 번 더 해줘야 돼. A교 B교 C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직관적으로 봤습니다. 받아들였어. 됐어? 이제 뭐만 필요해? 이 결과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괜찮아? 네. 2개짜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A 더하기 B 빼기 A교 B. 당연한 얘기로 들려. 근데 3개짜리부터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패턴화 시켜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 너무 많이 뺐어. 한 번 좀 더 해줘야 돼. A교 B교 C를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로 나오는 건 임팩트가 없어. 그래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얘는 나오면 임팩트가 있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얘는 기억이 나. 얘만 나오는 것 같았고. 얘는 나오면 풀면 되는 거고. 얘는 잘 맞춰. 그치? 네. 페이지 38쪽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38쪽 문제번호 5번 가볼게. 페이지 38쪽에 문제번호 5번. 전체 집합이 세상의 전부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집합이 홀수 1, 3, 5, 7, 9라고 읽을 수 있겠죠? 홀수니까. 세상의 전부에서만 신경 쓰는 거니까. 그렇지? 자, B라는 집합이 소수 2, 3, 5, 7까지를 부르면 되겠죠. C라는 녀석이 20의 약수 1, 2, 4, 5,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20을 안 쓰는 이유는 알겠죠? 세상의 전부가 10까지 있잖아. 20을 쓸 수가 없지.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 B, C라는 집합의 아이덴티티를 다 구해왔어. 질문을 첫 번째 질문
A 교 B를 구하십시오. A 교 B는 A랑 B가 겹쳐져 있는 것만 쓰면 되겠죠. 교집합이니까. 그래서 겹쳐져 있는 거 3, 5, 7만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2번 D 합 C. B 합 C는 B에도 있고 OR, B에 있거나 C에 있는 걸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B에 있거나 C에 있는 걸 다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A의 여집합 교 C. 우리가 집합의 연산작용에서 교집합이 성립한다고 했죠? 괜찮아요? 연산법 3개 다 안 된다 그랬잖아. 교환, 결합, 분배 다 된다 그랬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C교 A의 여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겠어? 이걸 내가 뭐로 읽고 싶어서? 차집합으로 읽고 싶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풀어도 돼. A의 여집합 우리 구할 수 있어. 짝수라는 거. 짝수랑 C랑 교를 구하면 돼. 짝수랑 C랑 교를 구하면 돼. 답은 2, 4, 10이야. 근데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얘를 교환으로 놓고 차집합으로 쓰면 C에서 A를 빼주는 거잖아. 그럼 C라는 틀에서 A라고 하는 홀수를 빼주면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2, 4, 10이 남죠?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렇지? 이 두 개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쉬우니까 이래 풀어도 저래 풀어도 다 풀리는데 조금 복잡해지면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표현 한 문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풀어볼게. 5-2번 표현은 어떻게 써 있는가? 1보다 작은 자연수 원소로 하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9까지입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9까지야. 10 이하라는 표현과 10보다 작은이라는 표현은 달라요. 알겠지? 세상의 전부를 1부터 9까지로만 생각을 하자. 이 상태에서 두 부분집합 A여 합 B여가 3, 8, 9라고 써 있고요. A교 B가 5라고 써 있고요. A여 교 B라는 녀석이 1, 7이라고 써 있습니다. A만 구하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할게.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세상의 전부예요. 근데 쉬운 것부터 가자. 이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쓰면 돼? 5 하나 쓰면 되겠지. 괜찮지? 하나 됐어. 자, 이 뜻을 우리가 비교 A의 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뜻을 우리가 B차 A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B에서 A만 뺀 게 얼마래? 1, 7이래. 그 얘기는 B 쪽에만 있는 건 1, 7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 B의 전체 여라고 바꿀 수 있겠어? 그래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A 합 B의 바깥쪽이란 얘기죠. A 합 B의 바깥쪽에 3, 8, 9가 써있대. 세상의 전부는 1부터 9까지야. 여기서 없는 거 1, 2, 3, 4, 5, 6, 7, 7, 8, 9 다 표현했죠? 됐어요? 최종 질문 A를 쓰세요. 2, 4, 5,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A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은 직관적으로 집합을 찾기가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다 혼합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합 파트에서 답지를 살짝 볼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주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치? 저것도 아주 강력한 풀이니까. 넘겨! 6번 가볼게. 수상이 편하냐, 수하가 편하냐? 수상이 편해? 근데 문제 푸는 거 수상이 훨씬 더 많잖아. 얘는 해봤자 뭐 10개 정도 풀겠지. 그래요? 수상은 한 20개에서 25 이렇게 풀잖아. 근데도 그게 더 편해? 안 편해? 이게 편해? 이쪽은 문제를 많이 풀진 않지만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서 풀어야 돼. 근데 수상은 약간 패턴화 돼가지고 이 적용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둘 다 힘든가? 네. 둘 다 연습 많이 해놔야 돼. 알겠지? 네. 왜냐면 우리가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 여름방학이 3주 정도야. 3주 정도야. 20에서 25일 정도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공사한다고 3일 주는 학교도 있었어. 인더고.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어느 공사가 대충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가 3주에서 3주 반. 그러니까 20에서 25일 사이야.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특정 한 과목을 끝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 하를 특정 한 과목을 그때 다시 한번 마스터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가르쳐 놓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까먹을 거야. 까먹는데 다시 방학 때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은 리커버리 되는 게 빠릅니다. 지금은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고 그때는 까먹었던 거를 다시 기억 찾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조금 미리 한번 가르쳐 보는 거야. 지금 이거 한번 배웠다고 해서 수학 하를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때 여름방학 때 내가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딥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가르쳐 놓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학기 때 문제 풀 때 조금 속도감이 있겠죠. 그래요. 네. 6번 가볼게. 6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된다.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상황으로 설명하라 그랬죠. 어떤 상황? A가 B에 쏙 포함되어 있는 상황과 A랑 B가 똑같은 상황.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야. 알겠지? 기억. A 교 B는 A가 되겠다. 자, 1번 상황에서 A 교 B는 A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채원아? 이 상황에서 그렇지. 그럼 남이야, 이 상황에서 A 교 B를 A라고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 다 만족시켰으니까 동그라미. 니은 가볼게. A랑 B랑 합치면 B가 되겠다. 1번 상황에서 A 합 B는 B라고 쓸 수 있겠어? 2번 상황에서 A 합 B는 B라고 쓸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 디귿. B차 A를 공이라고 부르겠다. 채원아, 얘 맞아 틀려? 틀리지. 1번 상황을 만족 못 시키잖아. 1번 상황은 이 도넛 모양이 이렇게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1번 상황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틀린 거. 비읍, 리을이구나. 리을. A 차 B의 전체 열을 U라고 하겠다. 차집합의 반대 개념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짝 변형해야 되겠지. 먼저 이 안쪽을 뭐로 변형해? A 교 B의 여로 변형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여집합을 붙인 거야. 여집합은 드모르간에 의해서 이 세 개를 다 바꿔주죠. 맞습니까? 그러면 A의 여, 합, B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뜻은 뒤집어서 B차 A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B에서
A를 빼. 그럼 전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라고, 잠깐만. 내가, 왜 되지?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썼나? 잠깐만. A차 B, A교 B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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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합이구나. 아, 여기 합이네. 미안합니다. 교가 아니네.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차집합이 아니에요. 차집합이 아니야. 그냥 이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걸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A가 아닌 거랑 B랑 합치면 전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되겠죠? 왜냐면 A가 아닌 거랑 B랑 채웠지. A가 아닌 거랑 요 비어있는 부분을 B가 채워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합격이 되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따라왔죠? 네. 좋습니다. 자, 표현 하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현이 돼요? 아, 그래. 밑에 답 있잖아. 답만 있잖아, 밑에. 아, 맞췄어요? 틀렸어요?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줄까? 기억이요? 오케이. 전체 집합 요 띠르띠르 A차 B가 A다. 우리 아까 이거 설명했었는데 이게 무슨 관계야? 서로서 관계. A에서 B를 뺐는데 A가 온전하게 나왔다는 거는 B가 빠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A랑 B랑 겹치지 않는다는 상황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기억을 볼게. A랑 B랑 교했더니 공이다. 이 당연히 동그라미지. 이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써준 거야. 그래요? 차집합의 개념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을 뺐어. 근데 앞에 있는 게 똑같이 나왔어. 그럼 빠지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야, 내가 너무 당황했잖아. 조금만 집중해.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지? 요 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을 A, B, C라고 했을 때 A차 B 합 A차 C가 A에서 비교 C. 자, 먼저 연산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 연산으로. 우리가 연산작용을 할 땐 이 차집합을 갖고는 좀 힘들다 그랬어. 저걸 뭐로 바꾼다고? 교집합과 여집합을 써서 바꾼다고 했습니다. 기억나? 채훈이 기억나? 그럼 A차 B를 어떻게 바꾼다고? A교 B의 여. 그래서 A교 B의 여로 바꿉니다. 합. 여기도 A교 B의 C로 바꿔요. 괜찮아? 자, 그럼 연산법칙은 집합의 연산법칙은 분배가 된다 그랬지. 그래요? 그럼 묶어내기도 해야 되겠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A교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제가 분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얘를 이렇게 끄집어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3 곱하기 2. 아, C. 그래.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묶어내면 분배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묶어
앞으로. 그래서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A 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B의 여랑 여기 뭐 써 있어? 여기 써 있는 거지. 그리고 뒤에 C의 여. 괜찮아? 그럼 이 녀석이 요렇게 분배되고 요렇게 분배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A의 교 가로 열고 드모르간을 적용시킬 수 있겠어? 드모르간.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C 합 C를 D 뒤집어주고 밖에다가 붙이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집합으로 마무리를 시킬 수 있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교 C라고 마무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증명돼요? 요거 요대로 학교 시험 문제야. 왜냐면 이게 중간중간에 구멍 뚫어 놓으면 돼. 박스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알아들어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분배 법칙 별표치라 그랬죠? 제일 많이 나와. 이런 걸로. 그래서 분배 법칙 한번 설명해 볼게. 이게 A 교 가로 열고 B 합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B 합 C 앞에 A 교 B가 달라붙는 거라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기 위해서 A교가 앞으로 빼내면 남는 것만 촥 몰았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좀 느낌이 와요? 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7번에 두 번째 연산법칙으로 증명은 가능했어. 이제 가로 열고 첫 번째로 뭐로 증명을 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자. 둘 다 똑같은 풀이야. 알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 시험지에 그림을 그리세요는 힘들잖아. 답안지에. 그림 그려가면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의 그림을 확인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연산으로 내가지고 박스 문제로 낼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네. 자, 먼저 이제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 요게 A, B, C라고 하자. 첫 번째 A차 B래. A차 B면 요만큼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A차 B래. A차 B. 그럼 A차 B를 합칠 거야. 그치? 그러니까 A차 B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빼고 A가 다 들어가 있지. 그래요? 이 얘기는 A에서 A교 B를 뺐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그림은 A에서 A교 B만큼 요만큼을 뺐다고. 아, B교씨야. B교씨 미안해. A, B, C. 미안해. B교씨를 문제에 B교씨라고 써있죠? 미안해. A에서 B교씨를 뺐어. 그럼 남는 것만 이렇게 썼다. 이 두 개가 똑같냐? 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벤 다이어그램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이게 맞고 틀리는 게 느껴져. 따라가면 되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걸 바로 증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로 시험제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로 내죠. 박스 문제로.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야? 분배의 역연산이라고. 이 분배의 역연산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A교 묶어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있는 것들을 그냥 뭉쳐서 쓰면 되겠다. 그리고 드모르간 적용시키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숫자 2번만 시켜볼게요. 숫자에서 연산으로만 풀어봐. 숫자를 연산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 법칙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문제를 낼 땐 이렇게 박스를 쳐. 무슨 법칙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기억 박스, 결합, 니은 박스, 드모르간, 3번 박스, 차집합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에서 드모르간, 차집합, 교환, 차집합, 결합 이런 식으로 막 놓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대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고 나올 수도 있고 넘어가는 게 무슨 법칙으로 넘어가겠는가도 쓸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겠어?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마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8번 가볼게. 페이지 44쪽. 자, 문제 번호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 2, 3, 4, 5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 B가 1, 3,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A교 X는 X가 되고요. A차 B 합 X는 X가 됩니다. X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이 뜻이 뭘 의미하는지 알까? A랑 X랑 교를 했대. 즉 겹치는 부분이 X래. 그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두 번째 A차 B를 2사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A에서 B를 뺀 거 2사만 남죠. 그래요? 2사라고 하는 집합과 X랑 합했대. 그랬더니 X가 됐대. 그 얘기는 뭐예요? 2랑 4가 X에 쏙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뜻은 2랑 4는 X의 부분집합이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요. 이거 한 번에 써볼게. 그럼 2, 4라는 녀석은 X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 그리고 X는 A에 들어가 있어. A의 부분집합이야.
이사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2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었죠. 그래요? A의 X라는 녀석은 A의 원소야. 부분집합이야. 근데 이사를 무조건 갖고 있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무조건 이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얼마? 2의 3승 8개.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8가지가 있다.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집합의 개수를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체크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지난주 버전으로 나올까? 이번 주 버전으로 나올까? 이번 주 버전으로 나오죠. 개념 두 개를 묶어서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숫자랑 표현 두 문제를 다시 껴볼게. 이쪽은 무조건 나오는 빈도수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숫자와 표현 두 문제를 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봐. 어디까지 할까? 거기까지 하겠지. 유찬이 돼? 자, 2번 표현 같이 해볼게. 5-2번, 8-2번 가볼게. 8-2번 가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집합이 1, 2, 3, 6, 9라고 써 있고요. B라는 집합이 1, 2, 4, 8이라고 되어 있는데 A차 B 합 X는 X, A 합 B 교 X는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차 B는 A에서 B를 빼고 세는 거죠. A에서 B를 빼고 세는 거니까 이쪽은 3, 6, 9라고 하는 집합이야. 3, 6, 9라는 집합과 X랑 합쳤대. 근데 X가 나왔대. 이 뜻이 뭐야? 3, 6, 9가 X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3, 6, 9는 X에 포함된다라고 부를 수 있겠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A 합 B는 1, 2, 3, 4, 6, 8, 9라고 쓰면 되겠지. 다 합친 거니까. 그거랑 X랑 교를 했더니 X가 나왔대. 그럼 이 안에 X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X라는 녀석은 1, 2, 3, 4, 6, 8, 9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질문. X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2에 1, 2, 3, 4, 5, 6, 7. 7이야. 근데 3, 6, 9 3개를 무조건 품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에 4승, 4, 8, 16. 16개를 가질 수 있겠다. 넘겨볼게요. 네. 9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였나? 아닌데? 뭐지? 아, 이거구나. 자, 9번.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세상의 전부를 몇 개라고 생각하래? 35개라고 생각하래. 그 중에서 A라는 녀석이 17개고요. B라는 녀석이 13개고요. A 합 B라는 녀석이 25개라고 합니다. 이때 다음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N A교 B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었어.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은 n a 합 b야. n a 합 b.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 b를 한번 빼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a 합 b가 몇 개래? 25개래. 문제에서 a가 몇 개래? 17개래. 문제에서 b가 몇 개래? 13개래. 이걸 등호를 성립시키기 위해선 몇 개를 빼줘야 돼요? 네, 5개를 빼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번 질문 몇 개? 5개라고 쓰면 되겠다. 2번 가볼게. 2번 A 차 B의 전체 여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집합으로는 어떤 연산작용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준다 그랬죠. A교 B의 여로.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근데 바꾸니까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가볼게요. 직관적으로. 세상의 전부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요? A 차 B라는 건 A에서 B라는 부분을 이렇게 뺀 거죠. 그래요? 그 얘기는 순수한 A에서 교집합 만큼 뺀 거죠. 그래요? 순수한 A에서 교집합 만큼 뺀 거야. 그래서 몇 개를 가지고 있어? 12개가 여기에 있겠죠. 그래요? 그럼 그 녀석의 반대는 몇 개예요? 라는 셈이 있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전부에서 35개에서 12개 반대편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23개가 존재하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거를 연산법칙으로 하려고 할 때는 조금 막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면은 쉽게 파악을 해가지고 저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괜찮아? 두 가지 풀이법을 다 동시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현 하나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현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같이 한번 보자.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 9-2 볼게요. 세상의 전부가 몇 개? 50개고요. A차 B가 몇 개? 15개. B차 A가 몇 개? 17개. A의 여교, B의 여가 몇 개? 7개. 핵심 키는 이 녀석이겠죠.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드모르간으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A 합 B의 전체 여가 7개라는 소리지. 그러면 50개 중에서 A 합 B의 바깥쪽에 7개가 있다는 얘기는 A 합 B는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50개 중에서 바깥에 7개 있으니까 43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A고 요게 B인데 합쳐서 43개야. 근데 A에서 B를 뺀 게 15개니까 이쪽에 15개 있겠죠. B에서 A를 뺀 게 17개니까 이쪽에 17개 있겠지. 어쨌든 이거 통칭해서 몇 개가 나와야 돼? 그럼 얘 쪽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몇 개? 11개가 들어가 있어야지 식이 성립시킬 수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까지가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거야. 그럼 질문을 볼게. A교 B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여기를 구하라는 소리겠구나. 괜찮습니까?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차집합에 대한 얘기가 겁먹어지면 안 되고 누가 봐도 벤 다이어그램 쓰고 쉽게 써 있는 거야. 여집합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면 드모르간을 한번 써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A 합 B의 반대가 7개, 그럼 A 합 B가 43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주관식으로 준 거야. 그래서 글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캐치해내야 되는 거야. 10번 가볼게. 어느 고등학교 1학년 1반 34명. 세상의 전부를 34명으로 생각하십시오라는 뜻이죠. 학생 중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7. 축구공과 농구공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둘 다 얘를 A라고 부르고 B라고 부를게. A와 B가 아닌 애들이라고 써 있는 거 보여? 그 개수가 5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의 전부가 얼마래요? 34래. 근데 A와 B의 반대쪽에 몇 명이 있대? 5명이 있대. 그 얘기는 A와 B는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29가 있다는 얘기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29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교비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 그래서 29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35가 됐죠. 얼마를 빼줘야지 29가 돼요? 6을 빼줘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은 총 몇 명? 6명이라고 답을 할 수... 틀렸다. 뭘 틀렸어?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이구나. 미안해요. 그러면은 축구공과 농구공을 둘 다 갖고 있는 학생 6명이야. 그럼 농구공 갖고 있는 17명 중에서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겠어? 11명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요. 이런 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못 풀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식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런 의미들이 어떤 기호로 해석되는지 바로바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그냥 식으로 딱 문제가 풀리니까. 이걸 저렇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좀 중구난방으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한번 풀어볼게. 왜? 벌써 숫자랑 표현을 푼 애가 있어. 내 말 안 듣고. 네, 개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어느 학급의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과 학원 수강을 조사했더니 둘 다 하는 학생과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 각각 6, 7이다. 그럼 A교 B가 6이죠. 둘 다 하는 학생이 6명이라는 건 A교 B가 6이란 소리고, 둘 다 하지 않는 건 바깥쪽에 7명이 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30명 중에서 7명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A 합 B의 개념이 얼마예요? 30명 중에서 7명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30 빼기 7, 23이 A 합 B. 그치? 자, 학급에서 수학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만 수강하는 학생의 최대. 풀어야 되겠네. 같이 한번 해볼게. 10-3 거꾸로 쓰면 돼. 세상의 전부가 30명인데 인터넷 강의를 A라고 하고 학원 강의를 B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첫 번째로 인터넷과 학원을
둘 다 다니는 학생은 6명이고 인터넷과 학원 둘 다 안 하는 학생을 7명이라고 체크를 했어. 괜찮아? 그러면 A 합 B의 개수는 30에서 7을 뺀 2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가 27을 맞춰야 돼. 근데 여기가 인터넷이고 학원이라고 치자. 최종 질문.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만 보는 학생의 최대값은 얘를 제로로 만들고 나머지를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야지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여기에 사이즈를 키우래. 이 전체는 23인데 3인데 여기에 사이즈를 키우래. 그럼 얘를 제로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쭉 밀어넣은 거죠. 이렇게. 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자, 교재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한 장 넘기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본 다지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문제 중에서 홀수만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볼게요. 5번, 9번 두 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 번부터 할게. 5번 보니까는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의 합 가로 열고 A의 여 교 C는 A, B교 C의 여는 공. 포함관계로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일단 B랑 C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제 앞에 걸 풀면 되겠네. 자, 분배 법칙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써 있겠죠. 자, 얘를 뭐로 읽으면 돼? 뭐라고 읽으면 돼? A랑 A가 아닌 거를 합했어. 그럼 뭐야? 전체. 얘는 전체야. 괜찮아요? 전체랑 A 합 C를 교하면 당연히 A 합 C가 나오겠지. 그래요? 그래서 A 합 C가 A야. 이 뜻은 뭘까? A랑 C랑 합했더니 A가 됐다는 얘기는 C가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C가 A에 포함된대. 됐어요. 그러면은 B랑 C는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작을 수도 있고 B를 다 포함할 수도 있고 A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 그치? 이런 상황 속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A는 C만 품고 있지. B를 품을 수도 있고 B를 반만 품을 수도 있고 B를 안 품을 수도 있고 A는 몰라. 그러면 기억. 1번이라는 표현을 쓸게. 1번. A가 B에 포함되고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여기가 뒤집어졌으니까. A랑 B는 떨어져 있는 거니까 포함 관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2번. A가 C에 포함된다는 거꾸로 쓴 얘기죠. 그래서 2번도 탈락. 3번. B가 C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잠깐만. 이게 B가 C에 A 빼기 B가 0이다.
이게 여기서 맞는 게 잠깐만 이게 내가 잘 해석했나? 잠깐만요. 비교 C의 여가 공이다. 비차집합 C가 공이 내가 거꾸로 해석했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거꾸로 해석했네. 미안해. 봐봐. 미안해. 봐봐. 자, B에서 C를 차했더니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B에서 C를 뺐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C가 B를 다 지워버렸다는 얘기지. 미안합니다. 내가 이걸 거꾸로 해석했네. C가 B를 다 지웠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이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까? 미안해요. 내가 처음에 해석을 잘못했네. 그래서 B가 C에 들어가고 C가 A에 들어가는 3번을 체크해야 되겠다. 미안해. 내가 이거 두 번째 해석을 거꾸로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어렵게 됐는데 바르게 봤어. 네, 9번 갈게. 창피하니까 이쪽 빨리 지워야 되겠다.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B의 전체 여가 B에 들어간다.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은 해석하기 조금 힘드니까 A교 B의 여, 이 녀석의 여라고 부릅시다. 괜찮아요? 그 얘기는 A의 여 합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B에 쏙 들어갔대. 합집합이죠. 어떤 녀석과 B랑 합해서 B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B보다 크면 돼, 안 돼? B보다 크면 안 되겠지. B보다 크면 B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A의 여가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괜찮아? 그럼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A의 여라고 불러야 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A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기억을 볼게. 기억. A랑 B랑 합치면 요 도넛 모양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했던 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니은 A랑 B의 여, A랑 B의 여를 합치면 요 공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녀석이 A, 맞네? 맞네, 이건. 맞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테두리부터 A야. 여기는 A가 아니야. 이거랑 B가 아닌 거랑 합쳤어.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 디귿. A 합 B. A랑 B랑 합쳤대. 그럼 세상의 전부를 다 커버한 거죠. 그래서 U라고 쓰는 게 합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모든 문제를 연산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알겠죠? 그게 벤 다이어그램 계속 떠올리면서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연산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 같이 연습해야지 딱 받아들였을 때 편하게 둘 중에 아무거나 쓸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